2026년 3월, 대한민국 항공방위산업의 시간표가 조용히 그러나 결정적으로 바뀌었다. KF-21 보람의 양산 1호기의 출고 시점이 당초 예정이었던 같은 해 하반기에서 무려 반년 이상 앞당겨졌다는 사실이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이다. 이 변화는 단순한 일정 조정이 아니다. 전투기 개발 역사에서 양산 일정이 앞당겨진다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며, 이는 곧 개발 과정 전반이 예상을 뛰어넘는 안정성과 완성도를 확보했다는 강력한 신호로 해석된다. KF-21은 애초부터 쉽지 않은 도전이었다. 한국이 처음으로 주도하는 본격적인 차세대 전투기 사업이었고, 수많은 해외 전문가들은 회의적인 시선을 거두지 않았다. 개발 지연, 기술 통제, 무장, 통합 문제, 엔진 의존성 같은 위험 요소들이 끊임없이 거론됐다.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 분명해진 사실은 하나다. KF-21은 그 모든 우려를 실제 성과로 압도하고 있다는 점이다. 양산 1호기 출고 시점이 2026년 3월로 확정되었다는 것은 블록1 개발이 이미 안정궤도에 진입했음을 의미한다. 단순히 기체가 완성되었다는 차원이 아니다. 비행시험, 구조 안정성 검증, 항전장비 통합, 생산라인의 자동화까지 모든 단계가 계획보다 빠르게 흘러가고 있다는 뜻이다. 방위사업청과 제작사는 이미 출고식을 전제로 한 행사준비 용역까지 발주한 상태다. 이는 내부적으로 일정 지연 가능성을 거의 배제하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이 변화의 파급 효과는 블록1에만 그치지 않는다. 블록2 개발 일정 역시 자연스럽게 앞당겨졌다. 당초 계획보다 약 18개월 이상 빨라질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으며, 이는 곧 실전 배치 시점이 세계 주요 전투기 경쟁 구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뜻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KF-21 생산 라인에서는 1차 발주 물량 20대 중 상당수가 이미 조립 단계에 들어가 있다. 이 기체들은 단순한 시제품이 아니라 실제 작전에 투입될 전력이다. 많은 이들이 이 지점에서 질문을 던진다. 어떻게 이런 속도가 가능했는가? 답은 명확하다. KF-21은 처음부터 과욕을 버리고 현실적인 기술 축적을 선택한 프로젝트였기 때문이다. 완전한 스텔스 전투기를 한 번에 구현하려 하지 않았고, 검증 가능한 기술을 단계적으로 통합하는 방식을 택했다. 이 전략은 결과적으로 개발 리스크를 최소화했고, 양산 전환이라는 가장 어려운 관문을 빠르게 통과하게 만들었다. 이 시점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KF-21이 단순히 한국 공군만을 위한 전투기가 아니라는 점이다. 양산 일정의 조기 확정은 곧 해외 바이어들에게 신뢰를 제공한다. 전투기 수출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성능표가 아니라 일정 준수 능력이다. 언제 받을 수 있는가? 얼마나 안정적으로 공급되는가? 장기간 운용이 가능한가? KF-21은 이 질문들에 대해 점점 더 분명한 답을 내놓고 있다. 지금 세계 전투기 시장은 혼란 상태에 가깝다. 미국은 정치적 승인 문제로 수출이 불안정하고, 유럽은 공동개발 프로젝트의 균열로 방향성을 잃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미 실체가 완성되어 가고 있는 KF-21은 매우 현실적인 선택지로 부상하고 있다. 블록1은 완성 단계에 접어들었고, 블록2는 더 빠른 속도로 따라오고 있다. 이 흐름은 우연이 아니라 철저히 계산된 결과다. 양산 1호기 출고 일정이 앞당겨졌다는 이 한 문장은 그래서 무겁다. 이는 대한민국이 전투기 개발국이라는 타이틀을 실험실 단계가 아니라 생산과 운용의 단계에서 증명하고 있다는 선언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선언은 곧 더 큰 논쟁으로 이어진다. 바로 KF-21이 앞으로 어떤 무장을 달게 될 것인가, 그리고 그 선택이 한국 방산의 운명을 어떻게 바꾸게 될 것인가 라는 질문이다. KF-21의 양산 일정이 앞당겨지자 자연스럽게 가장 민감한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바로 공대공 미사일 통합 문제다. 전투기의 성능을 결정짓는 핵심은 기체 그 자체가 아니라 어떤 무장을 얼마나 자유롭게 운용할 수 있느냐에 있다. 이 지점에서 KF-21은 지금까지 가장 복잡하고도 현실적인 장벽과 마주해왔다. 초기 개발 단계에서 KF-21은 유럽산 미사일을 중심으로 무장 통합을 진행해왔다. 근접 공중전에는 독일산 IRIS-T, 중거리 공중전에는 유럽 공동개발 미사일인 미티어가 선택되었다. 이 조합은 성능 면에서는 매우 이상적이었다. 이미 실전에서 검증된 체계였고, 고각 교전과 장거리 교전 모두에서 높은 신뢰도를 제공했다. 문제는 정치와 통제였다. 미국산 공대공 미사일 통합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해서가 아니었다. 오히려 미국은 기술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하다는 입장을 수차례 전달해왔다. 그러나 그 뒤에 붙은 조건이 문제였다. 미국이 제시한 방식은 KF-21을 미국 본토로 가져와 미국 기술진이 직접 통합 작업을 수행하겠다는 것이었다. 이 요구는 단순한 협력 제한이 아니다. 전투기의 핵심 항전 구조와 성능 데이터를 사실상
전면적으로 공개하라는 의미와 다르지 않다. 이 조건은 현실적으로 수용이 불가능했다. KF-21은 한국이 주도적으로 설계하고 개발한 전투기다. 핵심 데이터와 구조를 외부 국가에 넘기는 순간 독자적 운용과 개량의 권한은 크게 제한될 수밖에 없다. 국방과학연구소와 방위사업청이 이 제안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처음부터 낮았다. 결과적으로 미국산 공대공 미사일 통합은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주권과 통제의 문제로 귀결되었다. 이 지점에서 한국은 중요한 결정을 내린다. 더 이상 외국 무장체계에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겠다는 선택이다. 국방과학연구소는 KF-21에 탑재될 국산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 개발에 공식 착수했다. 방위사업청 역시 이 사업을 정식 승인하며 장기 개발 로드맵에 포함시켰다. 총 사업비는 수천억 원 규모이며 목표 전력화 시점은 다음 10년 초반으로 설정되어 있다. 이 결정은 단순히 무장을 하나 더 만드는 사업이 아니다. KF-21이라는 플랫폼의 자율성을 완성하는 마지막 퍼즐에 가깝다. 공대공 미사일은 전투기의 눈과 팔에 해당한다. 센서와 데이터 링크, 레이더와 헬멧 조준 체계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아무리 기체 성능이 뛰어나도 의미가 없다. 한국이 국산 공대공 미사일 개발에 나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전문가들은 한국형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이 기존 열 추적 방식에서 한 단계 진화한 이미지 기반 적외선 시커를 탑재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단순히 여론을 따라가는 방식이 아니라 표적의 형상과 움직임을 입체적으로 분석하는 방식이다. 이 기술이 적용될 경우 플레어나 전자방해에 대한 내성이 크게 향상된다. 근접 공중전의 양상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의미다. 여기에 더해 중요한 요소가 하나 있다. 높은 오프 보어 사이트 교전 능력이다. 조종사가 기체의 정면을 향하지 않아도 고개를 돌려 헬멧 시선만으로 표적을 지정하고 발사할 수 있는 능력이다. 이 기능은 이미 최신 전투기의 필수 요소로 자리 잡았다. KF-21은 자체 개발한 AESA 레이더와 헬멧 장착형 조준 체계를 통해 이 능력을 완전 통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국산 공대공 미사일 개발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KF-21의 약점으로 지적되던 무장 통합 문제는 단숨에 강점으로 바뀐다. 더 이상 특정 국가의 승인이나 정치적 변수에 발목 잡히지 않는다. 수출 협상에서도 훨씬 유연한 선택지를 가질 수 있다. 이것이 바로 한국이 선택한 길의 본질이다. 하지만 이 선택은 동시에 또 다른 질문을 불러온다. 무장뿐 아니라 전투기의 심장이라 할 수 있는 엔진 문제는 과연 어떻게 해결될 것인가 라는 질문이다. 그리고 이 질문의 끝에는 예상치 못한 이름이 등장한다. 바로 영국과 롤스로이스다. 공대공 미사일 통합 문제가 주권과 선택의 문제로 귀결되었다면 엔진 문제는 그보다 훨씬 더 깊은 전략의 영역으로 이어진다. 전투기에서 엔진은 단순한 추진장치가 아니다. 성능과 항속 거리, 유지비용, 수출 가능 국가의 범위까지 좌우하는 절대적인 요소다. KF-21이 지금 세계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불안 요소가 바로 이 엔진 문제였다. 현재 KF-21은 미국 제너럴 일렉트릭 계열 엔진을 사용하고 있다. 성능 자체는 검증되었고 안정성도 높다. 문제는 정치적 통제다. 미국산 엔진을 사용하는 순간 수출은 필연적으로 미국의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계약 성사 여부를 좌우하는 결정적 변수다. 특히 중동 지역처럼 대규모 전투기 도입이 이루어지는 시장에서는 이 제약이 치명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영국과 롤스로이스의 움직임은 매우 이례적이었다. 롤스로이스는 이미 해군용 가스터빈 엔진을 통해 한국 방산 시장에 발을 들여놓은 상태였다. 그런데 KF-21 개발이 막바지에 접어들자 이들은 전투기 엔진 공동 개발이라는 훨씬 민감한 제안을 들고 나타났다. 단순 납품이 아니라 기술 이전까지 포함된 협력 모델이었다. 이 제안이 의미하는 바는 크다. 한국이 독자적으로 전투기 엔진을 개발할 경우 수조 원대의 개발 비용과 장기간의 시험 기간이 필요하다. 하지만 롤스로이스와의 협력이 성사된다면 이 비용과 시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다. 동시에 세계 최상위권 엔진 기술을 흡수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물론 그 대가로 향후 수출 시 일정 부분 로열티를 지불해야 할 가능성은 존재한다. 그러나 전략적 관점에서 보면 이는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선택지다. 왜 영국은 이렇게까지 KF-21에 관심을 보이는 것일까? 답은 영국 내부 사정에 있다. 영국이 추진 중인 차세대 전투기 공동개발 사업은 일정과 예산 모두에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개발 완료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최근 정권 교체와 재정 압박으로 인해 국방 예산이 조정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미 완성 단계에 접어든 KF-21은 매우 현실적인 대안으로 떠오를 수밖에 없다.
특히 영국 공군 입장에서는 당장 운용 가능한 고성능 전투기가 필요하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유럽 전체의 안보 환경은 급격히 악화되었고 공군 전력의 공백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문제가 되었다. KF-21 공동개발 혹은 엔진 협력을 통해 시제기나 초기 양산 기체를 조기에 확보할 수 있다면 이는 영국에게도 상당한 전략적 이익이 된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롤스로이스의 제안이 단순한 기업 차원의 판단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영국 정부의 이해관계가 분명히 작용하고 있다. 만약 KF-21이 영국과의 협력을 통해 유럽 시장에 진입하게 된다면 이는 단순한 전투기 수출을 넘어 정치적 신뢰와 외교적 지지까지 함께 얻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유럽 국가들 역시 방산 조달에서 정치적 명분을 중시하는 경향이 강하다. 엔진 문제는 그래서 단순한 기술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KF-21이 미국의 통제 구조 안에 머무를 것인가, 아니면 유럽과의 협력을 통해 완전히 새로운 길을 열 것인가를 가르는 분기점이다. 이 선택에 따라 KF-21의 수출 지도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그리고 이 변화는 영국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유럽 전체가 KF-21을 바라보는 시선 역시 빠르게 변하고 있다. 전투기 시장의 경쟁 구도는 지금 이 순간에도 재편되고 있으며 그 중심에 한국의 이름이 오르내리기 시작했다. 이제 다음 단계는 분명하다. KF-21이 실제로 누구와 경쟁하게 될 것인가, 그리고 세계 전투기 시장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게 될 것인가다. KF-21을 둘러싼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국제 경쟁 구도로 확장되는 지점은 바로 여기서부터다. 전투기 시장은 단순한 무기 거래가 아니라 정치와 외교, 산업 구조가 동시에 얽혀있는 가장 복잡한 영역 중 하나다. 그리고 지금 이 시장에서 KF-21이 차지하는 위치는 불과 몇 년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달라졌다. 먼저 경쟁 상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현재 세계 전투기 시장에서 실질적으로 선택 가능한 기체는 극히 제한적이다. 미국산 전투기는 성능 면에서는 여전히 강력하지만 정치적 승인과 운용 통제가 점점 더 강해지고 있다. 구매 이후에도 유지 비용과 개량 제한, 부품 공급 문제까지 감수해야 한다. 유럽산 전투기 역시 상황이 녹록지 않다. 공동개발 프로젝트들은 일정 지연과 예산 갈등으로 흔들리고 있고 일부 기종은 사실상 확장 가능성이 사라진 상태다. 이런 구조 속에서 KF-21은 매우 독특한 위치에 놓인다. 성능은 4세대 후반에서 4.5세대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운용 효율성과 가격 경쟁력에서는 오히려 상위권에 속한다. 특히 중요한 점은 생산 일정이 명확하다는 것이다. 이미 양산 시점이 확정되었고 생산 라인 역시 안정적으로 구축되어 있다. 이는 잠재 구매국 입장에서 가장 매력적인 요소 중 하나다. 중동 시장에서 KF-21이 주목받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 지역 국가들은 한번 전투기를 도입하면 수십 대에서 많게는 100대 이상을 계약하는 경우가 흔하다. 단가뿐 아니라 유지 비용과 장기 운용 안정성이 중요하다. KF-21은 이 모든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기체로 평가되고 있다. 문제는 그동안 유럽산 미사일과 미국산 엔진이라는 외부 변수였다. 하지만 국산 무장 개발과 엔진 다변화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이 리스크 역시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 유럽의 시선 변화도 주목할 만하다. 한때 한국의 전투기 개발을 회의적으로 바라보던 분위기는 이미 사라졌다. 판보로 에어쇼와 같은 국제 행사에서 KF-21이 공개되자 유럽 각국의 군 관계자들과 방산 전문가들은 예상보다 훨씬 높은 완성도에 놀라움을 표했다. 단순한 기념기가 아니라 실제 운용이 가능한 현실적인 전투기라는 인식이 확산된 것이다. 이 과정에서 비교 대상으로 자주 언급되는 기체가 있다. 프랑스의 라팔이다. 세대 구분상으로는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 대비 성능과 운용 유연성 측면에서 KF-21이 충분히 경쟁 가능하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반면 일부 국가들이 기대를 걸었던 다른 전투기들은 개발 지연과 비용 상승으로 경쟁력을 잃고 있다. 이런 상황은 KF-21에게는 분명한 기회다. 아시아 지역에서도 변화는 감지되고 있다. 일본은 자체 전투기 개발과 국제 공동 프로젝트 사이에서 어려운 선택을 강요받고 있다. 예산 부담과 일정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한국의 전투기 개발 속도와 효율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인도 역시 차세대 전투기 도입 후보군에 KF-21을 포함시키며 본격적인 검토 단계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 모든 흐름이 의미하는 바는 분명하다. KF-21은 더 이상 지역 한정 전력이나 실험적인 프로젝트가 아니다. 세계 전투기 시장에서 실제로 선택 가능한 현실적인 대안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변화는 단기간에 끝나지 않는다. 양산이 시작되고 실전 배치가 이루어지는 순간
KF-21을 둘러싼 경쟁 구도는 한 단계 더 격렬해질 것이다.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질문은 하나다. KF-21이 이 모든 기회를 실제 성과로 바꾸기 위해 필요한 조건은 무엇인가? 그리고 이 전투기가 한국 방위 산업의 구조 자체를 어떻게 바꾸게 될 것인가? 이 질문의 답은 KF-21의 미래를 넘어 한국 방산의 다음 단계로 이어진다. KF-21이 단순한 전투기 한 기종을 넘어 한국 방위 산업 전체의 구조를 바꾸고 있다는 점은 이 단계에서 더욱 분명해진다. 과거 한국의 전투기 도입사는 선택의 연속이 아니라 수용의 역사에 가까웠다. 이미 정해진 플랫폼을 받아들이고 정해진 규칙 안에서 운용하며 정해진 범위 안에서만 개량이 허용되었다. 하지만 KF-21은 이 흐름을 근본적으로 뒤집고 있다. 가장 큰 변화는 자율성이다. 기체 설계부터 항전 장비, 레이더, 소프트웨어 구조까지 한국이 주도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 대폭 확대되었다. 이는 단순한 기술적 성취가 아니라 전략적 자유도를 확보했다는 의미다. 전투기를 운용하면서 가장 큰 부담으로 작용했던 부분은 항상 외부 승인 문제였다. 부품 하나를 교체하거나 소프트웨어를 수정하는 일조차 외국 업체의 허가를 기다려야 했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 과정에서 막대한 비용이 발생했다. KF-21 개발 과정은 이러한 종속 구조가 얼마나 비효율적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다. 과거 미국산 전투기를 도입했을 때 초기 구매 비용보다 유지 보수 비용이 훨씬 더 큰 비중을 차지했던 경험은 아직도 생생하다. 기체를 분해 점검하는 것조차 제한되었고, 특정 부품에 문제가 생기면 해외에서 기술진이 올 때까지 전력을 온전히 유지할 수 없는 상황도 발생했다. 이는 전시 상황에서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 있다. KF-21은 이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결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었다. 유지보수 접근성이 대폭 개선되었고, 장기 운용을 전제로 한 비용 구조가 처음부터 고려되었다. 전문가들은 KF-21의 운용 가동률이 동급기체 대비 매우 높은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단순히 예산 절감 차원을 넘어 실제 작전 지속 능력과 직결되는 요소다. 경제성 역시 KF-21의 핵심 경쟁력이다. 전투기 도입을 고민하는 국가들에게 가장 큰 부담은 구매 이후 수십 년에 걸쳐 발생하는 유지 비용이다. KF-21은 초기 도입 비용뿐 아니라 장기 운용 비용에서도 명확한 이점을 가진다. 이 점은 중소규모 공군을 보유한 국가들에게 특히 매력적인 요소로 작용한다. 고성능 전투기를 원하지만 초고가 플랫폼을 감당하기 어려운 국가들에게 KF-21은 현실적인 해답이 된다. 국내 산업 구조에 미치는 영향도 크다. KF-21 양산이 본격화되면서 항공 산업 전반에 걸친 기술 축적이 가속되고 있다. 단순 조립이 아니라 핵심 부품과 시스템을 자체적으로 설계하고 생산하는 경험이 축적되고 있다. 이는 향후 무인 전투기, 차세대 항공 플랫폼 개발로 이어질 수 있는 중요한 자산이다. 한번 구축된 기술 생태계는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KF-21을 통해 한국 방산은 새로운 단계로 진입하고 있다. 더 이상 특정 국가의 기술을 조합하는 수준이 아니라 자체 플랫폼을 중심으로 세계 시장에 제한할 수 있는 위치에 서게 된 것이다. 그리고 이 변화는 전투기 한 기종에 그치지 않는다. 미사일, 센서, 전자전 체계, 데이터 링크까지 연쇄적으로 발전하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다. 이제 남은 것은 이 흐름이 어디까지 이어질 것인가다. KF-21은 시작에 불과한가? 아니면 한국 항공전력의 최종 형태에 가까운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이미 다음 단계에서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바로 KF-21 이후를 준비하는 움직임이다. KF-21을 둘러싼 모든 논의가 결국 하나의 지점으로 수렴한다. 이 전투기는 완성형인가 아니면 출발점인가 라는 질문이다. 지금까지 드러난 흐름을 종합해보면 답은 명확하다. KF-21은 끝이 아니라 시작에 가깝다. 그리고 그 시작은 이미 다음 단계로 이어지고 있다.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변화는 기술 축적의 방향이다. KF-21 개발 과정에서 확보된 설계 능력, 항전 통합 경험, 레이더와 데이터 링크 운용 기술은 단일 기종에 한정되지 않는다. 이 기술들은 자연스럽게 차세대 유인 전투기와 무인 전투 체계로 확장될 수 있는 기반이 된다. 이미 세계 공군의 흐름은 유인기 단독 운용에서 벗어나 무인기와의 협동작전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 KF-21은 이러한 전환을 염두에 두고 설계된 플랫폼이다. 국산 무장 개발 역시 같은 맥락에 있다.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에서 시작된 독자 무장 체계 구축은 중장거리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공대지와 공대함 무기까지 하나의 통합된 체계로 연결되고 있다. 이는 전투기가 단순히 무기를 탑재하는 수단이 아니라 전장 전체를 지휘하고 통제하는 노드로 진화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KF-21은 이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구조를 이미 갖추고 있다.
엔진 문제 또한 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하나의 과정이다. 당장은 외산 엔진을 사용하고 있지만 국산화 혹은 다국적 협력 모델을 통해 점진적으로 통제권을 확대해 나가는 전략이 분명히 보인다. 중요한 것은 완벽한 독립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KF21은 현실적인 선택을 통해 단계적으로 자율성을 넓혀가고 있다. 이 접근 방식은 오히려 안정적이다. 국제정세 역시 KF21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방위비는 증가하고 있지만 무한정 비싼 무기를 도입할 수 있는 국가는 많지 않다. 신뢰할 수 있고 일정이 명확하며 정치적 제약이 상대적으로 적은 전투기에 대한 수요는 앞으로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 KF21은 바로 이 틈새를 정확히 파고들고 있다. 한국 방위산업의 위상 변화도 무시할 수 없다. 과거에는 특정 분야에 강점을 가진 국가로 인식되었다면 이제는 항공전력이라는 가장 진입장벽이 높은 영역에서도 실질적인 성과를 내는 국가로 평가받고 있다. 이는 외교와 안보 전략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전투기를 수출한다는 것은 단순한 무기 판매가 아니라 장기간의 군사협력 관계를 형성한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결국 KF21은 한 기종의 성공 여부를 넘어선 의미를 가진다. 이 전투기가 안정적으로 양산되고 실전 배치와 수출로 이어진다면 한국은 더 이상 기술 추격자가 아니다. 스스로 플랫폼을 설계하고 무장과 운용 개념까지 주도하는 국가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그리고 그 변화는 이미 되돌릴 수 없는 단계에 접어들었다. 지금 세계는 한국의 선택을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다. KF21이 어떤 무장을 선택하고 어떤 파트너와 협력하며 어떤 방향으로 진화할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단순한 전망이 아니라 곧 현실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그 현실은 전투기 시장의 지형을 다시 그리게 만들 것이다.